자, 2022 국제청소년 경제 아카데미 부산과 세상을 바꿀 나만의 아이디어는 what? 이라는 주제로 미래 부산을 꿈꾸며, 이게 부제입니다. 저희 국제청소년 아카데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방금 박수 친 친구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승윤이도 고맙고요. 한규도 고맙습니다. 수준이도 지금 집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번 경제 아카데미는요, 사단법인 금융도시 부산 포럼과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연구소 제2와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본 국제경제 어린이 아카데미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예탁결제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과 상품권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참여를 해주시고 카메라를 잘 켜주시는 친구들은 저희가 다 캡처를 해놓고 문화상품권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될 거예요. 그 정도 저희 능력이 되거든요. 제가 됩니다. 다 기억을 해놓고 있을게요. 홍지훈 학생 열심히 공부하려고 지금 연필을 이렇게 굴리고 있죠?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PPT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 저희 수업은요, 출석 체크는 저희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출석 체크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자, 하나 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화면이? 자, 제 뒤에 보이실까요?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계속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죠? 저는 1, 2, 3차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4차시 퀴즈쇼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저 진행자 MC 고민지라고 하고요. 저와 같이 할 거고요. 저랑 나머지 전문 강사님들이 몇 차시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수업이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결론, 좋은 아이디어, 부산과 세상을 바꿀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강사님들과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넘겨볼게요. 자, 실시간 출첵하고 제 소개 방금 제가 고민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수업에서는 MC라는 역할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저랑 잘 소통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권. 제가 많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여러분한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소통하고 즐겁게 해주시면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총 4차시 수업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업 8월 4일이고요. 오늘은 사회문제, 교육 해결 및 창의적 사고라는 주제, 그 다음에 2차시는 8월 11일입니다. 목요일 7시에 다 똑같이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경제와 금융으로 풀어보는 미래라는 주제로 여현일 하이투자증권 과장님 모셨고요. 3차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시작은 우연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목요일 송성수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퀴즈 대회고요. 아이디어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쇼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대 70, 30점, 70점의 비율로 등수가 나뉘게 돼요.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등수가 나뉘게 돼서 그 등수에 따라 상금이 걸려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합산이 된 점수로 우리 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물로 드리는 상품권 이외에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저처럼 지금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놓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하시고요. 마지막 퀴즈쇼는 이 1, 2, 3차 시 수업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죠? 강사님이 주시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힌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얻으셔서 좋은 상품, 그리고 상금, 그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 창 남겨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질의를 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차시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카데미 교육의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차시에 해야 되는 좋은 내용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키트를 잘 받으셨는지 일단 화면에 한번 이렇게 비춰봐 주시겠어요? 교환? 수진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한 페이지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걔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냐면, 예시로 적어 놓은 아이디어 계획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종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직, 그죠? 매직이 있을 거고요. 문화상품권. 그렇게 있습니다. 대기여서 아마, 종이를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발송이 돼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품권 매직 잘 받으셨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매직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쓰면은 안 돼요. 그냥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 보여서 종이에 적으실 때 잘 보이라고 제가 유성 매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씨 예쁘게 써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트 확인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아이디어 주제가 큰 주제는 어쨌든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PT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차시가 지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만의 아이디어, 이 부산과 세상을 바꿀 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템, yes or no, 뭘까요? 오케이, OX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X, 지민이 X, 지훈이 O, 수진이 X, 의견이 나누네요. 지연이는 O, 수아도 X, 그죠? 지연이는 O, 좋아요. 나머지 친구도 이진원 학생도 이름, 학교, 학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카메라 켜주시면 지금 이렇게 소통 가능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자, 좋은 아이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NO라고. 자,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좋은 아이템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 문제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수업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마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그죠? 과연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볼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디어가 내가 정말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우리 주변에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시작을 하면서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시원이 딱 지금 공부하는 지금 손이 막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아이디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요거를 참조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5가지로
낮추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내가 내려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과 아무 지우나 선생님 생각이 없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손. 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없나요? 수아 없죠. 그렇지. 지훈이 당연히 없죠. 아직은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서희도 없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자, 모두 아이디어 생각해볼까? 기획 컨셉이 정해지면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컨셉을 토대로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전적 의미는 브레인을 써서 문제에 스토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제1원칙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잘 안 들려서 저희 이 자막에 지금 다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내용을 그대로 소리가 읽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 자막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5가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비법, 아이디어의 양을 중요시한다.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10개를 넘기기 힘듭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두 번째 비법,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두 번째 비법은 딱딱한 회의실과 무거운 분위기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세 번째 비법, 아이디어를 조합한다.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아이디어를 혼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내는 네 번째 비법,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이건 좀 별로인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나 서부를 배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아이디어와 조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보여도 조합을 한다거나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되거나 소유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을 모두가 다시 인지하도록 하세요. 이 5가지의 방법을 5가지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모두가 존중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문화를 만들어 볼까요? 내 아이디어가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영상을 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잘 적으면서 알아봤을까요? 정리가 잘 된 친구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자,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영상을 정리를 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중간에 질문이 있다거나 뭔가 대화가 필요한 친구들은 채팅창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카메라 혹시나 지금이라도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를 찾을 거예요. 지금은 저랑 수업 시작 전에 약간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뇌를 깨우는 시간, 그죠? 뇌를 깨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잠시 후 7시 반부터는 오늘 1차시 수업을 준비해 주실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5번째가 영상에서 넘어갔나요, 혹시? 못 봤나 봐요. 그럼 5번째를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안 본 데를 조금 모두가 볼까요? 좋은 아마 공공의 책으로, 것이다. 요겁니다. 5번째 아이디어와 비법, 개인을 동일 아이디어는 시점에서는 공공의 불가능하더라도 것이다 라는 다른 말인데요. 아이디어와 지민이 조합하면 좋아요. 실현 이렇게 가능한 아이디어도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니까 좋네요. 절대로 자, 그러면 팀원의 그 부분만 의견을 다시 한번 무시하거나 플레이를 제가 배제하지 해볼게요. 말아주세요. 아이디어를 네 번째가 내는 비판하지 5번째 비법. 말라였고요. 마지막 5번째 비법입니다. 아이디어는 공공의 것이다. 공공의 것이라는 것. 저 끊겼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이라는 이런 아이디어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을 이해를 동일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아이디어와 조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자, 곧 5번째 아이디어를 내는 나옵니다. 5번째 비법. 다섯 아이디어는 번째, 공공의 아이디어는 것이다. 공공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왜 끊기죠? 절대로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5번째 비법. 아이디어는 공공의 것이다. 아이디어와 개인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와 개인을 아이디어가 동일시하지 높은 직책에 않습니다. 따라서만 이 결정되면 아이디어는 안 되며 직책에 따라 모든 또는 나이가 아이디어는 많고 개인의 적음에 것이 아니라 따라 팀의 것이라는 그런 점을 것이 알아야 아니라는 합니다. 거예요. 모두가 좋은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을 이뤄서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원칙을 모두가 다시 인지하도록 양념을 하세요. 쳐주면 더 좋은 이 아이디어가 5가지 원칙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분을 잘 못 봤네요. 모두가 그죠? 존중받고 의견을 모두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의견을 브레인스토밍 자유롭게 나눌 문화를 수 만들어 있는 볼까요?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문화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팅방이나 또는 오픈 채팅방 또는 실시간 채팅방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그냥 꺼리낌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아이디어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덮이고 또 그 아이디어에 또 살과 뼈와 살이 붙으면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공유를 해준다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이건데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총 100명의 친구들이 이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놀랍죠? 근데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는 참여를 못한다 하면 오픈 채팅방에서 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를 찾는 것부터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것의 키워드는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환 잘 따라오고 있나요? 페이지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계속 앞에서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죠? 자, 페이지를 넘기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렇죠. 아우, 좋아요. 오, 좋아요. 수진이 좋습니다. 보민이도 좋아요. 시환이도 좋고요. 지민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지금 참여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게 딱 캡처를 다 해놓을 거예요. 상품권 줄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자, 지금 그 페이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 시작을 공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공감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 수업을 듣고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이 공감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볼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나 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더웁고 짜증 날 텐데, 놀고 싶을 텐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친구들은 얼마나 내가 좋을까, 선생님이 좋을까, 참여를 잘 해줘서 내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되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예쁘게 켜서 내가 비춰달라는 거 비춰주면서 모션도 해주면서 선생님의 이런 걸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뭘까? 이 사람을 공감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너무 덥죠, 여러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시원한 물 한 잔을 줄까? 부채를 줄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한다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방금까지 1번과 2번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되어보고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덥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말도 듣지도 않고 너는 더울 거야.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넌 더울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정말로 더워서 시원한 게 필요한 건지 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죠? 그런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끄덕끄덕한 친구들, 그죠?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불편한 게 맞는지, 내가 보기에는 아주 불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방법과 방식이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불편했구나. 또는 뭐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변의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자, 마지막은 오늘 이제 수업이 들어가기에 있어서 앞서 마지막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뭐냐면 빙고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는 2장의 빙고 게임 종이가 갔을 거고요. 저랑은 하나의 빙고 게임 판으로 아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빙고 게임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고요. 2차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빙고 게임을 해서 먼저 빙고가 되는 친구들한테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빙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부터 저랑 나눌 거예요. 지금 아까 7시부터 시작을 해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시간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 빙고 게임에 칸에 적을 거고요. 가운데 프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아마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자, 요거는 모두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빙고는 5줄이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가운데 프리는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칸을 적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단어를, 이제 지금부터 단어를 얘기할 건데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했던 단어,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제가 채팅방에도 적을게요. 1번,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빙고판에 적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DM으로 갔네요.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주세요. 그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 단어를 캐치를 할게요. 자, 지훈 학생 오, 좋아요. 공감. 자, 그러면 2번 바로 공감 가겠습니다. 2번 공감입니다. 1번 아이디어, 2번 공감입니다. 자, 혹시 3번
단어, 키워드. 브레인스토밍. 좋아요. 이렇게 뭐, 너네 같이 얘기하네. 3번, 브레인스토밍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적을게요. 아이디어. 나도 지금 빙고 게임에 적어요. 브레인스토밍. 또 있나요? 고민지 선생님. 공감. 좋아요. 누구지? 고민 서희 학생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도 기억할 거. 자, 네 번째 고민지 선생님 적어주세요. 자, 가은 학생이 또 얘기했네요. 5번 아이템 하겠습니다. 수아도 얘기했네요. 수아가 얘기한 경청. 좋아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연이 또 하나 더 했네요. 지연이 아까도 얘기한 거 아니었나? 그죠? 좋아요. 상품권. 7번 관심 하겠습니다. 8번 좋아요. 상품권도 뭐 좋아요. 상품권. 자, 그러면 좋아요. 갑자기 막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하는데요. 자, 상품권까지 했고요. 9번 관찰했나요? 안 했죠? 9번 관찰 하겠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한데 수진 분위기 경제 문제 뭐 어쨌든 다 나오는 거 해야 되겠죠. 그죠? 관찰 다음에 10번 분위기, 11번 경제, 12번 문제 좋아요. 문제. 가은이도 좋다. 13번 불편한 점. 6번 뭐였냐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적어놨어요. 자, 6번 경청입니다. 수아 좋아요. 지금 몇 번 했지? 13번, 14번. 14번은 아이디어 조합 하겠습니다. 자, 또 좋아요. 김민경 학생이 얘기한 15번은 자유로운. 다 못 적었다. 선생님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쫙 적어줄게요. 지금부터 번호 적으면서 적으세요. 자, 또 있나요? 자, 선생님이 하나 더 할게요. 16번은요, 해결법. 제가 적을게요. 16번, 해결법. 비판. 지민이 비판. 좋아요. 17번은 비판. 17번은 비판. 그럼 18번은 뭐 할까요? 소통. 서희 좋아요. 소통. 자, 그러면 19번. 컴온. 뭐 할까요? What 할까? What? 우리 주제. What? 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거 해야지. 그지? 소통까지 했나요? 18번 소통까지 했고요. 행동. 좋아요. 액션, 행동. 누구야? 수진이. 19번은 행동. 가은이 여러 가지 생각. 20번은 여러 가지 생각. 조합은 했나요? 조합.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조합. 자, 그러면은 21번 조합.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1번 조합. 22번 변화. 제 얘기 잘 듣고 있나요? 아이디어 조합은 했어요. 맞네요. 그러면 그냥 조합할게요. 23번, 24번.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적응도, 벤치마킹. 민경이 벤치마킹. 변화 했나요, 우리? 수아가 얘기한 변화. 벤치마킹 좋으니까 우리 벤치마킹 합시다. 벤치마킹. 그 다음에 23번이 벤치마킹입니다. 23번 벤치마킹. 24번이 적응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1번 아이디어. 자, 혹시 놓친 친구들 지금 같이 하세요. 1번 아이디어, 2번 공감, 3번 브레인스토밍, 4번 고민지 선생님, 5번 아이템,
6번 경청, 7번 관심, 8번 상품권, 9번 관찰, 10번 뭐였지? 어디 갔나요? 분위기, 11번 경제, 12번 문제, 13번 불편한 점, 14번 아이디어 조합, 15번 자유로운, 16번 해결법, 17번 비판, 18번 소통, 19번 행동, 20번 여러가지 생각, 21번 조합, 22번 뭐죠? 변화, 23번 벤치마킹, 24번 적응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빙고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못 따라 적은 친구들 위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한 번 더 번호를 공지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좋아요. 끄덕끄덕.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깨우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은 끝이 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수업의 1차시 수업의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희 아까부터 일찍 들어왔던 친구들 아마 봤을 거예요. 아까부터 우리 강사님이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회 문제와 교육 해결 및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실 안세훈 트리즈 전문가이시고요. 창의교육 전문가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 오늘 오셨어요. 자,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세훈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여러 가지 박수가 좋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예. 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안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자, 이제 지금 제가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목을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는 몰라서 네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네.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의성과 문제인식,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 예. 서희.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고민주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예.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죠. 예. 네네. 창의적인 사람이 왜 되고 싶으세요? 뭔가 창의적이라는 단어 네. 자체가 뭔가 똑똑할 것 같고, 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서 나갈 것 같고, 네. 뭔가 그 어감이 주는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지금 현재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지금 이미 난 창의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이미 있어요? 난 창의적이다. 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네요. 없어요? 지민이 절레절레. 저기 학생 한 명, 야, 손들은 학생 있어요. 야. 지훈이 지연이는 예.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예. 고민 선생님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적이고 싶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 자,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창의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창의적입니다. 가은이랑 지훈이. 맞아요. 예, 누구나 창의적. 누구나 창의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긴 하네요. 예. 누구나 창의적이에요. 아니, 못 믿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막 배가 고픈데 앞에 컵라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컵라면이 있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젓가락이 없어서 컵라면을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젓가락이 없어도 컵라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은이 끄덕끄덕했어요. 아, 그렇죠. 젓가락 없어도 컵라면 먹을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컵라면 먹을 때 뭐 갖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젓가락이 있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죠. 젓가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없더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간혹 젓가락이 없으면 컵라면을 못 먹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예. 배가 그렇게 고픈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 자, 한 예로 들어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우병우 아시죠? 우병우. 우영우. 네. 예, 우영우. 안 돼요. 예, 우영우 알죠? 예. 우영우 같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젓가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못 먹는 경우들도 생겨요. 아. 예, 그런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지 못해서, 예, 젓가락이 없는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이기 때문에, 아까 창의적이라고 손든 학생 있죠? 맞아요. 예, 내가 창의적이다라고 오늘부터 생각하면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아까 창의적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예. 그럼 창의적인 사람이네요. 창의적이고 싶어하는 것뿐 안 되고 안 돼요? 창의적이다. 나는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예. 네. 자, 이걸 실제로 미국에 토란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토란스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 토란스라는 박사님은 창의성 지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지수화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것이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공부를 얘기합니다.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창의적인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래도 창의적인 것보다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예. 창의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예, 반반도 있고, 아니라는 학생도 있어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공부를 잘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 창의적이에요? 왠지 좀 아닐 것 같아요. 공부는 뭔가 공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공부를 못하더라도 창의성은 있을 수가 있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창의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건 독보적으로 오가 많아요. 예, 오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자, 공부만 잘하는, 그러니까 아까 우영우 얘기했잖아요. 네. 우영우는 뭐만 잘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영우 같은 사람은 젓가락이 없으면 뭘 못 먹는다? 라면을 못 먹는다. 예.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젓가락이 없어서 라면을 못 먹는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예. 융통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융통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정말 너무나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창의성이 나옵니다. 정말로가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난 창의성이 나올까요?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도 모른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규명을 하면 그게 세상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창의성, 그냥 누구나 다 가지는 창의성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창의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성, 수준 높은 창의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네. 공부를 잘하면 왠지 창의성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뭔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꽉 막혔을 것 같고 네. 공부만 할 것 같고 네, 네.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머릿속에 좀 든 게 아인슈타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아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아는 지식 갖고 해결을 할까요? 새로운 지식을 연구해서 하려고 할까요? 새로운 지식을 연구해서. 대체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 하려고 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 내가 아는 방법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식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때요? 어차피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나 아니면 지식을 배워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네. 지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4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창의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그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학생 손 들어봐요. 맞아요. 아까 난 창의적이라고 얘기했던 학생. 지훈이가 손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박수 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는 뭔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야 네가 무슨 좋은 생각이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자존감이 높으면 그 작은 생각을 계속적으로 키워서 정말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안 좋은 생각인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창의적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걸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말이 좀 많아져요. 예, 말이 좀 많아지는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넘어가야 볼까요? 되는데요. 예,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게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가 보입니다. 네.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죠.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이러한 좀비 세상이 돼버린다면, 예.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예. 여기 앞에 그 카톡 화면이 뜨면,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여기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예, 지금 아주 공부 잘하게 생긴 제임스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예, 아프리카 원주민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만약 부산행과 같은 아비규환 좀비 세상이 됐을 때 공부 잘하는 제임스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서희는 아프리카 원주민이래요. 예. 자, 민경이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는 얘기가 조금 제임스라는 그쵸. 얘기도 예, 있고, 제임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지훈이는 제임스라고도 하고요. 예, 아프리카 예. 원주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돌발적인 상황, 좀비가 나타난 상황에서 제임스가 좀 더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사냥을 하고 다녔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더 상황 능력이 뛰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이가요 이랬어요. 예. 그냥 잘 숨어 있는 사람이 살 것 같다.
예. 자, 그러면 지형재물을 이용을 해서 잘 숨을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제임스가 잘 숨을까요? 아니면 사냥을 하러 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잘 숨을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압도적으로 그렇죠. 대답이 예, 나오고 예, 예. 있어요. 자, 아무래도 아프리카 원주민은 모든 상황이 그 돌발적인 상황과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지만 생존 능력만큼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예. 자, 군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과 군인. 무기는 없다고 봐도 좋아요. 예, 무기는 없다고 봐도 좋아요. 예, 없다고 봐도 좋은데. 자,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과 군인과 누가 더 생존 능력이 뛰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왠지 군인이라는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 수진이, 지연이, 예. 다 군인이래요. 군인이죠. 아무래도 예. 군인이 훈련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군인은 이렇게 소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예. 군인은 생존 능력에 맞게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군인이 압도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인 상황에서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부산행과 같은 이런 도시적인 상황 그런 속에서는 군인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높으면서 지식도 많은 게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더 생존 능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있고 군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있고 군인이 있는데 생존 능력만 보고 따진다면 누가 생존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그래도 생존 능력만 보면 군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존 능력만 보면 군인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이 낫겠어요? 군인이 낫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이 아인슈타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살려줄 것 같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요. 네.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아인슈타인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단은 인간이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군인이 살아남는 게 인류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인슈타인처럼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인류의 미래를 좀 더 윤택하게 바꿔야 된다. 두 가지 생각이 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면 차라리 내가 희생할지언정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내가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게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 그리고 창의력만 뛰어난 사람, 그런 것보다는 지식도 있으면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가치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은 왜 창의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왜 위대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면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만 찾아내면 그거는 역사상 인류의 대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어가지를 않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여는 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럼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생각을 여는 게 쉽겠죠.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만 하나 찾아내면 새로운 생각을 얼마든지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처럼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이거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모르는 게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건지 나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맞아요. 예,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느냐? 네. 내가 가진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생짜배기로 부딪혀가면서 체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바로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릴 라면 수가 비유하셨었는데 젓가락이 그렇죠. 아닌 뭐 예. 다른 도구를 쓴다거나 다른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예. 창의성을 또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네. 예, 예, 예. 자,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매일매일 학교 앞을 지나다녀요.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데 학교 앞을 지나다니다가 어떤 학생들은 어떤 가게의 간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몇 날 며칠을 지나다녀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도 바뀐 게 없는 없는지 것 같죠. 못했는지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딱 얼굴을 봤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한 반 친구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딱 우리 반 친구들 처음 만났는데 친구들 중에 정말 공부 못하게 생긴 애들이 하나씩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공부 잘하는지 아닌지는 몰라, 그죠? 공부 잘하는지 아닌지는 몰라. 첫인상만으로. 네, 그런데 그냥 공부 못하게 생긴 애가 있어. 네. 자, 반대로 공부 잘하게 생긴 애도 있어요. 그죠. 막 안경을 딱 그쵸. 끼고. 예, 왠지.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간혹 보면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생각의 습관, 예,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는데 자, 뭐냐 하면 자, 고등어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고등어를 떠올리면 연상이 되는 단어 50개를 쓰는 거예요. 예, 50개를 쓰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30초 동안에 몇 개 정도 쓸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30초 동안에 자, 노트에다 써도 되고 채팅창에 올려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고등어 하면 생각나는 거. 예, 50개를 적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예. 자, 자, 10초 지났습니다. 10초. 네. 10초 지났습니다. 예. 종이에 적는 게 편하신 분들은 종이에 적으셔도 됩니다. 자, 20초 지났습니다. 50개. 와. 예. 적을 수 있을까요? 네, 30초 됐습니다. 몇 개까지 적었을까요? 50개는 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오. 자, 보면 회, 물고기, 구이, 시장, 바다, 해초, 하늘, 맛있고 영양가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10개 쓴 학생 있어요. 10개. 10개 쓴 학생. 민경이 파랑
18개. 10개 쓴 학생 한 명 있어요. 10개 쓰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2개 10개 쓰면 썼어요? 12개, 12개. 오. 10개 이상을 썼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음. 자, 그러면 난 이상하게 하나도 못 쓴 학생 있어요, 혹시? 하나도 있을 못 수 있어요? 썼다. 하나도 못 썼다. 한 개는 썼다. 한 개는 썼다. 그냥 대체적으로 10개 예. 이내로는 다 그런 것 예, 예. 같네요. 네. 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한 개도 못 쓴 학생이 있어요. 한 개도 못 쓴 학생. 자, 그런 학생들은 왜 못 썼을까요? 이건 아주 쉬워요. 왜못 썼을까요? 선생님은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10개에서 뭐 위아래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 그러면 10개 이상 넘어가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단어. 네, 예. 고등어가 아닌 예. 고등어가 아닌 단어가 나올 것 그죠?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하나도 못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50개 단어,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10개를 넘은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쓴 학생 중에 아까 잠깐 봤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학생이 있어요. 맞아요. 하늘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쓴 학생이 누구였죠, 있어요. 혹시? 예. 하늘. 예. 하늘이라고 쓴 학생 있어요. 예, 하늘. 예. 자, 아마 하늘이라고 쓴 학생은 고등어가 푸른색이니까 하늘색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지민이, 홍지민.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늘하고 고등어는 얼핏 보면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연관이 없을 고등어는 것 같아요. 바다에 그렇죠? 사는데. 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네. 푸른 빛을 보면 하늘이 떠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50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써봅시다. 하나만. 딱 하나만 써보는 거예요. 고등어랑 관련이 없는 단어 하나만 써보세요. 관련이 없는 단어. 네. 하나만 써보세요. 고등어랑 관련이 없는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 너무 궁금해요. 하나만 생각해서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네. 벼, 사과, 토끼, 드라이기, 땅, 용암, 예. 콜라, 예, 좋습니다. 산소, 포유류, 예, 에어컨. 예. 우리 친구들 예. 집. 자, 이 중에서 드라이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기. 네, 드라이기. 드라이기가 정말 고등어랑 관련이 없을까요? 뭔가 바람, 고등어를 말리는? 그렇죠. 예. 고등어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드라이기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드라이기에 그 바람이 나오는 구멍 있죠. 네. 바람이 나오는 성풍구를 보니 고등어의 입이 떠올랐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또 전혀 상관없는 거 뭐 있을까요? 인터넷, 폰, 예. 포유류 한번 해볼까요? 산소도 있었고. 포유류는 되게 쉽고, 예, 산소도 굉장히 아까 쉽습니다. 용암도 있었습니다. 용암. 용암. 예, 용암. 자, 용암하고 고등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연결시켜야만 될 것 같은데. 용암. 용암과 고등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용암의 뜨거운 열기로 고등어를 익히는 뭐? 되니까 그걸로. 예? 그쵸. 용암으로. 진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원아, 우리 채팅방에는 안 되나요? 예. 자, 용암으로 고등어를 구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고등어 용암구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등어 용암구이. 저기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고등어하고 아까 여기 또 전혀 관련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베개. 예, 베개. 고등어와 베개. 권총. 예. 베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고등어를 너무 사랑해서 고등어 모양의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예. 자,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세상에 연관짓지 못할 것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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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다면 아까 고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한 10개, 20개 넘어가다 보면 네. 어떤 단어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관련이 없는 단어. 예. 그런 단어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단어는 없다. 세상에 아, 관련이 없는 단어는 없다. 예. 네네. 세상에 관련이 없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다.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생각의 차이, 작은 생각의 발현에서부터 창의성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면 예, 그 창의성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자, 그럼 창의성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예, 창의성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예, 창의성이 있으면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람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친구도 맞아요. 있었고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먼 미래에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부모님도 나보고 공부하라고 막 그러고, 예, 또 저기 선생님도 나보고 공부하라고 막 그러고, 오늘 이 자리 창의성을 하는데도 정말로 한 차원 높은 창의성을 하려면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왜 창의적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과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세계가 올까요? 알 수 없는 세계가 오는 것도 맞고요. 네. 알 수 없는 세계가 오는 것도 맞고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클릭 한 번이면 요즘 사실 그렇죠. 모든 지식이 다 네. 나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기에 있잖아요. 맞아요. 초록창.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기에 있어요. 가은이는 네, 로봇이 네, 네. 다 해줘서. 그렇죠. 하네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알려진 지식은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다가 안 나오는 거 발견한 적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건 안 나와. 그렇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식 있죠. 네네. 예.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창의성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어 세상,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 안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이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은 그 지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발생을 할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 결국에는 지식을 이용하는 수준들은 다들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떠한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드냐? 창의성의 차이가 사람들의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저희 학생이 더 말씀드릴 넓은 수가 생각으로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름다운 얘기죠. 네, 네. 기계 장치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 기계가. 기계 장치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빅뱅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빅뱅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인지 AI가 나올 것 같대요. 예. 자,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로봇을 생각을 할 때 로봇이 사람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생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네. 인간은 생존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생존 의지가 있느냐? 없죠. 예. 그 로봇이 생존 의지를 가질 때 인간과 비슷한 상황, 인간처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존 의지를 과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프로그래밍 되지 않고 로봇 그 자체로 생존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은 절대로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 때 로봇은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봇이 생존 본능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로봇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거의 사람이 아닌가요? 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조금 더 창의성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드로이드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이식한 반인, 반기계 로봇. 그런 경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은 많이 있는데,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그런 기계는 안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이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의 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해결되지 않은 것? 예, 그렇죠. 예. 가끔 이제 불편한 것? 불편한 것? 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예. 옛날에 제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살아있는 게 문제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수진이도 해결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자, 우리가 쉽게 보는 문제, 이런 문제 있죠. 자, 이거 몇이에요? 답 아는 사람, 답 아는 친구. 숫자 바로 계산이 되나요? 답 아는 친구. 1.5 더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니 앞에는 번호입니다. 번호. 이름 번호. 1번입니다. 1번. 5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8. 승주가 제일 먼저 48. 가은이 48. 아닌데. 48. 다 48이라는데. 48 아닌데.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은 또 왜 나와요? 마이너스 8이에요. 답이 다 달라. 난 이 문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아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당황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쉬운. 마이너스 8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이너스 8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마이너스 8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마이너스 8이 맞아요. 마이너스 8이 맞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그거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게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산수 문제긴 한데, 문제긴 한데, 자,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런 게 문제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이런 문제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 나오나요? 자, 조선제 4대 임금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누구? 민경이 바로 1등. 세종대왕. 자, 우리가 다룰 문제 이런 문제인가요? 똑똑해요. 아니죠. 이런 문제 아니죠.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춥다고 끄라고 하셨어요. 에어컨을 껐더니 내가 너무 더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답이 제일 먼저 나온 답이 선풍기를 튼다. 선풍기를 튼다. 승주 학생. 엄마를 방으로 보낸다. 잠바를 입는다. 잠바를 입는다. 좋습니다. 무풍 에어컨을 쓰자. 무풍 에어컨을 쓰자. 좋습니다. 차가운 것 먹기. 차가운 것 먹기. 에어컨 온도를 올려요.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엄마는 춥고 나는 덥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쉽게 보면. 엄마는 따뜻하게 하고 나는 시원하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엄마가 잠바를 입든가, 그죠? 아니면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내가 얼음물에 머리를 담그든가, 아니면 목욕을 하고 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창의적인 이런 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입니다. 씻는다. 덥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겪어봤죠? 그렇죠. 네, 겪어봤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문제로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에어컨 틀면 시원하다 막 추워요. 맞아요. 예, 막 추워요. 그러면 이거는 에어컨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성능이 좋은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에어컨 성능이 좋은 거죠. 네. 에어컨 성능이 추울 정도로. 예, 좋아도 얼마큼 좋다? 좋아도 너무 좋다. 좋아도 너무 좋다. 예. 그럼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에어컨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공학자들, 엔지니어라고 그래요. 기술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기술자들한테 에어컨이 너무 성능이 좋아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요. 그러면 에어컨을 잘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못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하죠. 그렇죠. 에어컨 잘 만들었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 에어컨을 굳이 고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없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고칠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에어컨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는 춥다 하고 아빠는 덥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한 공간에서 모두가 다 그냥 시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무슨 목적이냐? 자, 찬바람을 맞는 게 좋다 싫다. 싫다. 찬바람을 맞는 게 싫어요. 예. 찬바람을 맞는 게 싫다면 뭘 없애버리면 될까요? 바람을 없애면 안 되나요? 그렇죠. 바람을 없애버리면 오. 되죠. 바람 없애버리면 네. 돼요. 예. 그럼 바람을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시원하지 않죠. 근데 사실 시원한 거하고 바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자,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긴 한데 네. 아침에 드라이 하셨죠? 그렇죠. 드라이 바람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한 바람이죠. 따뜻하죠. 네. 네. 자, 그럼 바람 자체는 네. 따뜻하고 시원한 것과 관련이 없죠. 음. 바람은 단순히 무슨 역할만 해요? 그러한 음. 온도를 전달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네. 근데 바람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실내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예. 수화도 빠르게 시원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실내 공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순환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려니까. 바람. 그렇죠.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려니까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에어컨을 찬바람이 없으면서도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찬바람이 없으면서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도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찬바람이 없을 때는 언제 찬바람이 없어져야 되느냐? 찬바람이 싫을 때는 찬바람이 없으면 되죠. 예. 근데 그러면 찬바람은 언제만 있으면 돼요?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될 때만 찬바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이 존재하는 공간과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줘도 그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람이 있긴 있는데 그 바람이 찬바람을 싫어하는 나한테만 안 오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바람이 없더라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그 최종적으로는 공기 순환이 필요할 때만 바람을 이용을 하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바람만 불면 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만든 에어컨이 무슨 에어컨이다?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 예, 무풍 에어컨이었어요. 와,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죠?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삼성의 지민이 박수 치는데. 예, 삼성전자의 VIP 센터라고 있습니다. VIP 센터가 여러분 VIP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Very important. 예,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VIP는 뭐예요? 갑자기 까먹었네. 예, Value Innovation, Value Innovation P를 까먹었어요. 예, Value Innovation. 예, 그래서 그 가치 혁신 프로모션이다 참. Value Innovation 프로모션이야. 가치 혁신 추진팀이라고 그래서 VIP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어컨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생각의 전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아까 예. 고등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다 할 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있어요. 같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처음부터 완성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 아이디어의 시작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소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서 무풍 에어컨까지 만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적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고 번뜩거리면서 파락 하고 나오는 게 아이디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맞아요. 그냥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점짜리 아이디어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다면 그 작은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예. 여기 이제 참고로 뭐 코안다 효과라고 나오죠. 코안다 효과. 네. 예.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호스로 물을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네. 벽에다가 물을 쫙 뿌리면 물이 벽을 타고 쭉 흘러내리죠. 그렇죠. 예. 그 바람도 드라이기를 가지고 벽면에다 싹 대면 벽면을 타고 이게 바람이 쫙 그 벽면에 붙어서 가잖아요. 예, 그런 효과를 코안다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냉기가 벽을 타고 온 방 안은 전체에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코안다 효과. 삼성전자에서는 그걸 동굴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원래는 한자말이에요. 한자말인데 한자말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문자의 입구 머리혈의 오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문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올바른 머리를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문제 안에는 올바른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올바른 머리 써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실마리. 예, 해결의 실마리. 예. 자, 그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건 영어잖아요. 네. 영어에도 보면 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PRO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고 하는 프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이라고 하는 말이고 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엠블럼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만한 돌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요만큼 단서가 보이는 것을 프라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말로 문제를 얘기하든 영문으로 문제를 얘기하든 문제 속엔 뭐를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 예.
아까 여러분 그 엄마는 춥다고 하고 나는 덥다고 하고 예. 사실은 먼저 그런 상황이 되면 에어컨을 꺼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는 춥다고 그랬으니까 엄마를 따뜻하게 해주든가 나는 덥다고 그랬으니까 나만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문제 상황 속에 답이 존재하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는 예, 그런 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단서가 숨어있는 상황을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류는 문제와 함께 진화를 해왔습니다. 예. 앞에 보시면 원시인이 있죠? 네, 예. 원시인이 많이 나오네요. 원시인이죠. 원시인이 나오는데 원시인 옆에 불이 있고 고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자, 원시인은 불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자, 무서워. 불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자면 원시인은 어떻게 불을 이용하게 됐을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예, 그러면 아직 불을 모를 때의 원시인은 원숭이에 더 가까운 동물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불이 무서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죠? 예, 근데 불 옆에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무서우니까 불 옆에가 불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면 불 옆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가까이 가야 되죠. 예. 그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택이 거기서부터 선택의 기로에 네.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만히 불을 쳐다보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예,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불 옆에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불 옆에 가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다? 불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을 예.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안 가서 예. 고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불 옆에 가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할 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고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 그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모순이에요. 예. 아까 엄마는 춥고 나는 덥잖아요. 네. 근데 거실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에어컨이 춥다고 하는 엄마하고 에어컨을 끄면 덥다고 하는 나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이냐. 예.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창의성이고 그러한 상황을 문제로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갑자기 빨라졌죠. 왜냐하면 뒤에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긴 한데 요것은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건 빼고 넘어갈게요. 예. 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닌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죠? 그렇죠. 네.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좋은 그렇죠. 점수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 아닙니까? 네. 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기 싫죠? 모순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있는 것 같죠? 네. 예. 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일어난다.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예. 공감 갑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네.
모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죠? 네. 근데 하지만 그래요? 모순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더 좋은 뭔가를 얻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죠,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지.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엄마는 춥고 나는 더워요. 네. 그러면 엄마는 춥다고 그랬으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맞아요. 나는 덥다고 그랬으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되죠. 서로 정반대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어요. 이건 할 이유는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순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해결을 못한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다.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순이? 없죠? 예. 자, 왜 선생님 이거 얘기할까요? 이런 문제 내기 쉽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 예. 이거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 없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못 일어난다. 모순이 없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책상에 오래 앉으면 허리가 아파요. 네. 그런데 공부를 오래 하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려면 그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존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려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서서 하래요. 가은이가 서서 하래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자, 근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은데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엉덩이가 허리가 아프고. 네. 예. 자,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와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공존하는 거죠. 어떤 게 나왔어요? 누워서 해야 돼요. 네, 누워서 하는 것도. 예. 자, 근데 누워서 한다고 하는 학생. 네. 자, 누워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잘 버틸 것 같아요?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버틸 것 같아요? 누워 있다가 잘 것 같아요. 예, 누워 있다가 자기도 하고요. 누워서 공부한다면 이렇게 공부하든가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절대 오랜 시간 못 합니다. 절대 오랜 시간 못 합니다. 자, 허리가 안 아픈 의자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허리가 안 아픈, 허리가 안 아픈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대체로, 쿠션을 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죠. 그리고 보조 의자를 또 허리 받침 의자를 쓰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혼자서 운동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함께 운동할 친구가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운동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해요. 왜 못해요?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예. 근데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운동은 왜 해야 돼요? 뭐 건강을 유지하려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이유와 하지 않을 이유가 존재하죠. 이런 경우는 모순이 있다, 없다? 있다. 모순이 있다. 예. 자, 보세요.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자명종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쉽게 여러분들 자명종 소리를 실제로 못 들어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끄고 다시 자요. 끄고 다시 자죠. 예, 끄고 다시 자죠. 예. 네. 그걸 문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명종 소리가 너무 쉽게 꺼지는 거예요.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안 꺼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모순이 있는 문제와 모순이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정의할 때도 단순하게 모순이 없는 문제를 정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하기가 싫다.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그 문제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모순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없는 문제에서 모순이 있는 문제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너무 싫어요. 근데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간 친구랑 같이 운동할 수는 없지만 같이 운동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겠죠. 예. 저 화상통신을 보면서도 할 수가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깊이 잠들면 자명육 소리를 듣지 못하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예. 요거는 자명육 소리를 뭐 크게 키운다든가 이런 해결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특정한 뭘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함께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네. 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수학을 100점 맞고 싶은데 지금 50점밖에 못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메꿔야 될 것은 몇 점이에요? 50점이죠. 네. 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갭이 문제다. 아. 그럼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 변화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그쵸. 돼요. 예. 그 변화해야 될 대상한테 어떠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야 변화할 대상이 원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을 잘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걸 생각을 하냐 하면, 자, 사과를 깎아요, 사과. 사과를 깎습니다. 자, 사과를 깎는데, 사과를 깎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사과를 먹으려고 하겠죠. 네,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사과를 먹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사과를 얻고 싶다? 껍질이 없는 사과를 얻고 싶은 거죠. 껍질이 없는 사과를 얻기 위해서, 예, 껍질이 없는 사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껍질이 있는 사과겠죠. 그쵸. 껍질이 있는 사과를 껍질이 없는 사과로 바꾸기 위해서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사과에서부터 분리시키거나 이탈시켜야 되는 거죠. 네. 분리시키거나 이탈시킬 수 있는 도구는 어떤 도구다? 칼. 그렇죠. 네. 칼, 과도가 분리시키거나 이탈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껍질을 없애는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껍질을 없애는 방법이 사과 껍질을 사과 속살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이탈시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껍질을 없앤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또 껍질을 없앨 수 있을까요? 갈아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마모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네. 껍질을 마모시킬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떻게 하면 껍질을 없앨 수 있을까요? 유전자를 조작하래요. 아, 유전자 조작. 예, 유전자 조작 나왔어요. 유전자 조작. 예,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껍질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예,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기발해. 예. 자, 껍질을 용에 녹여버릴 수가 녹여버리네요. 있겠죠. 녹여버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껍질을 연서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죠? 그러면 껍질을 분리시키거나 이탈시킬 적에는 칼이나 과도를 쓸 수가 있는데 껍질을 마모시킨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걸 쓰면 마모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마모시키실래요? 그 믹서기 같은 걸로. 믹서기, 네. 예. 뭐 사포로도 할 수 있고, 예, 돌로도 할 수 있고, 믹서는 완전히 갈아져 버리겠죠. 예. 껍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껍질이 안 보이겠네, 그죠? 그쵸. 예, 껍질이 안 보이는 거. 예. 자, 용해시킨다면 요게는 껍질을 어떻게 용해시킬까요? 뭔가 약품을 해야 그렇죠, 되나요? 약품, 예,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걸로 예, 용해를 시킬 수가 있죠. 예. 연소시켜 버리는 것은 연소는 어쨌든 태워야 되니까 불이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예, 불이 있고 레이저가 있죠. 아, 예, 레이저. 이런 걸로 껍질을 없앨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 껍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껍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뭘로밖에 생각을 못한다? 칼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을 딱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찾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찾고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사과 한 개를 깎을 때는 칼이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 사과를 100만 개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깎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껍질을 없애는 방법 중에 어느 게 한꺼번에 많이 없앨 수 있을까요? 녹여버릴까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떠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 예.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는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 안 하는 거예요. 자, 밥을 먹는데 배는 고픈데 밥을 안 먹고 계속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뭐 하면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맞아요. 예, 먹어야죠. 예. 네. 자, 어떤 사람이 그 신령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 로또 신령님 제발 로또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네. 신령님이 펑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게요? 모르겠네요. 일단 로또를 사라. 일단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지도 않고. 그렇죠. 예.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내가 되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안 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렇네요. 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네,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를, 예. 자, 목표가 없어도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목표를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뭘 찾아다녀요? 목표를 찾아다니죠. 그런 경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어요? 예. 목표, 어디선가 책에서 봤어. 목표가 있으면 공부를 잘한대. 그래서 나는 목표를 찾아야 돼.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뭘 찾아다녀요? 목표를 찾아다닌 거예요. 예. 예. 목표 찾아다니는 시간에 사실은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아요. 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냥 목표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목표가 없어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가 없어도 공부를 하게끔 만들까요? 예. 자, 어떠한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압적인 상황.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 강압적인 상황이 뭐가 될 수가 있다? 벌칙이나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글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만날 때는 예, 공부를 안 하면 두드려 맞았어요. 예, 아버지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만약에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 공부 안 하면 혼내주세요라고 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그러한 강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생겨날 수도 있겠죠. 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거 선생님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지금 물론 부산대학교에서 박사 공부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선생님 스스로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만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해오지 않으면 친구한테 몽둥이를 주고 나를 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라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상황을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예,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중력을 지지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쿠션과 보조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예. 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현재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이런 경우
예. 그냥 일어나면 되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근데 자명종 소리를 들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잠들면 일어나지는 못해. 자명종 소리를 못 들어. 예.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증폭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소리를 증폭시켜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예. 자, 이런 방법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혹은, 자, 지금 현재 자명종 시계만으로 기상을 못해요. 예. 근데 자명종 시계 가지고 기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자명종 시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기 말했어요. 네. 소리를 바꾸지 말고 다른 충격을 주거나. 그렇죠. 예. 또는 침대를 일으켜 세운다. 네. 지금 말한 거는 네.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 상황은 소리만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소리만 듣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날 적에는 문제 상황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준다? 자명종 시계로 기상을 해야 된다. 자명종 시계만으로는 기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종 시계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복합 자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복합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촉각 자극이 필요하고 시각 자극이 필요하다. 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침대를 이용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자명종 시계만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양한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일어나도록 만든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도구들, 복합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 충격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안 일어나면 자명종 소리가 5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면 여기에 전기 충격기로 찌릿 전기를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완전 자극이 엄청나겠죠. 예, 일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넓혀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순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모순이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아침에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이 자극 중에는 어떤 자극? 벌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극에는 소리 자극, 전기 자극, 빛 자극, 뭐 촉각 자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자, 보상은 뭐예요? 네, 보상은 뭐예요? 예. 아침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면 5만 원씩 줄게. 그러면 안 일어날 사람. 아침 6시에 일어나면 5만 원 줄게. 일어나겠네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당장 일어나죠.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예. 자, 반대로 아침에 안 일어나면 용돈 안 준다든가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엉덩이를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예, 그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여기 뭐 이제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 중에도 군대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학생 중에도 군대 갈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군대 가면 억지로 일어나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예. 군대에서 안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체벌? 아, 그렇죠. 벌칙이 주어집니다.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내가 하지 않는 거를 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공부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는데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건 어려워요. 예.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예. 예. 뭐 선생님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 나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하지 않는 건 하도록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하고 있는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예, 훨씬 쉬워요.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건 좀 어렵네요. 쉽다. 네. 예. 너무 막 음식을 막 너무 먹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그렇죠. 예, 게임을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이런 경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는 해결 방법 오히려 쉽다. 자, 그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20분만 게임을 하면 되는데 하루에 6시간 게임을 해요. 네.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게임을 못하도록 만들까요? 게임기를 치워버릴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그 게임기가 30분을 넘어가면 폭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저절로 꺼지도록. 예, 뭐 저절로 꺼지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 실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할 이유만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도록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깊은 깨달음에서 공부하는 학생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 선생님은 비교적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예, 친구한테, 야, 나 공부 안 하면 좀 때려줘라는, 뭐 그런 부탁까지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자성이 나오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성이 나오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 하겠죠. 그런 자성이 언제쯤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계기냐 하면, 예, 공부를 했더니 돈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1시간 하면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끊지를 못해요. 지금은 공부를 끊지를 못해. 끊고 싶은데 공부를 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예. 예. 뒤로 예. 맨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맨 뒤로.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그냥 단순하게, 예, 귀찮다, 싫다, 모르겠다, 짜증난다, 예, 귀찮아서 안 한다, 싫어서 안 한다, 몰라서 안 한다, 짜증나서 안 한다. 이런 건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부하는 것처럼 할 이유만 생각나고 하지 않을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 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한 번에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공부를 재밌게도 하고 싶고 지루하지 않게도 하고 싶고 성적도 많이 올리고 싶잖아요. 네. 한꺼번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 인간이면 누구나 체계적인 사람이죠. 네. 예,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자, 지식이 많으면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다? 내 생각에 자신감이 있으면 된다. 예. 그리고 결국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좋으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질의응답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갖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 모순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예. 모순의 정확한 뜻. 모순의 정확한 뜻은 모순의 어원은 아세요? 모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예.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모자는 창 모자에 순자는 방패 순자를 뜻합니다. 옛날 송나라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자,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방패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그 창 가지고 방패 찌르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다?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모순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까 얘기했죠? 거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에어컨을 켰는데 엄마는 춥다고 그러고 나는 덥다고 그러고. 예. 그럼 에어컨을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내 생각에 자신감을 가져라. 내 생각에 자신감을 가져라. 창의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창의력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다가 내가 맨날 밥그릇에 밥을 먹다가 오늘도 나 국그릇에 한번 밥 먹고 싶어. 사실은 그러한 것도 창의성이에요. 예. 나는 한 번도 국그릇에 밥을 먹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렇게 먹는 것도 창의성이고요. 밥을 양재기에 퍼먹는 것도 창의성이에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거기까지만. 네. 그리고 우영우와 같은 자폐인은 창의성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자폐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자, 이게 선생님이 좀 사실은 우영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요 상황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폐인들 중에는 창의성이 높은 자폐인도 있어요. 그래서 자폐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자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자폐 중에 유독 융통성이 떨어지는 자폐증이 있어요. 융통성이 떨어지는 자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컵을 항상 이렇게 손잡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못 견디는 그런 자폐가 있어요. 예, 그러한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거를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같은 경우도 낮은 수준의 창의성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도 창의성을 발휘를 하거든요. 원숭이가 발휘하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는 실제로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원숭이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창의성은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 우리 사회 문제와 교육 해결 및 이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안세훈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무관님한테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서 이 수업 시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문자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 뭐 질문이나 그런 전달 사항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수업하신 그 강사님의 교육 자료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자료 공유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같이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고하셨다고 지금 다들 박수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수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이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수업 종료 후에는 우리 매차시별 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카메라 켜주시고 채팅창 이용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 2차 시, 3차 시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